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99일 남았죠. 예.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랬죠. 할 수 없죠.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건 변동할 차례죠. 네. 일단 요약집부터 조금 체크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요, 역시. 빈자리가 좀 있네. 더워서 그런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썰렁해요. 네, 서울도. 거리도 썰렁하고, 학원도 썰렁하고. 이거 이제 차 빠진 김에 누워간다고 이제 핑계가 생긴 거야.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날도 덥고, 코로나도 창궐하고, 의욕은 없고, 뭐 밥맛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온갖 핑계가 다 생기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올해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원에 나오는 분이라도 그죠? 꼭 찾고 나오는 분들이라도 힘을 내야죠. 61페이지 보면 물건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물건이 변동된다는 건 권리 변동의 한 내용이죠. 권리, 물건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죠. 그 표를 좀 잘 눈여겨두세요. 두 가지, 부동산 물건 변동과 동산 물건 변동이 있고요.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 한 변동과 상속 등 법률 규정에 한 변동이 두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부동산 물건 변동이 핵심이고요. 거기에 186조가 있죠. 이따 뒤에서 보죠.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건이 변동된다. 반면에 187조는 등기 필요 없다.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거기서 그 처분이 무슨 뜻이죠? 이전 등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처분의 뜻이죠. 원칙 두 개 일단 공시원칙, 소유권 취득과 같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같은 그 사실은 외부에 알려라. 이게 공시원칙이죠. 반가로서 한번 이렇게 공시의 원칙을 지켜서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 우리 민법은 물건이 변동이 되도록 하고 있죠. 이걸 이제 성립요건주의다 이렇게 부르죠.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요. 공신의 원칙은 등기나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추었지만 등기나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추었지만 그게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대표적으로 무효 등기 뭐가 있었어요? 가장 매수인의 등기 같은 것들 이렇게 무효 등기인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등기를 본 사람들은 이게 무효 등기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등기를 믿게 되죠. 이렇게 무효 등기 같은 무권리자의 공시 방법 요거를 믿는 거 이걸 공신이란단 말이에요. 공신. 그리고 그 사람과 거래했다.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 원칙. 그래서 무권리자의 등기나 무권리자의 점유가 있을 때 그 진실한 권리와 불일치하는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여기까지가 공신이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 이걸 공신의 원칙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산에만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물권행의 독자성과 무인성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양가로 2번 그 관련 판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관련 판례. 요 관련 판례를 가지고 사례 형태로 시험 문제 출제를 하죠.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가지고 있는 A 토지를 매매했다.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매매 등 법률 행위에 의하여 등기를 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일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계약이 실효가 됐다. 효력이 상실됐다. 실효가 됐다는 건 한 3가지 정도. 무효, 취소, 해제. 한 3가지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게 밝혀진 거고, 취소는 나중에 취소한 거고, 해제는 나중에 해제한 거고. 어쨌든 계약이 실효가 됐다. 이 계약을 뭐라고 부르죠? 채권행위예요. 이때 이 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등기를 뭐라고 부르죠? 물권행위라고 하죠. 등기를 넘겨준 걸 물권행위라고 부릅니다. 등기를 넘겨주는 거. 등기를 넘겨주거나 점유를 넘겨주는 걸 물권행위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계약을 하는 건 채권행위. 그 계약에 기초해서 등기를 넘겨주는 건 물권행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채권행위가 실효가 됐을 때 물권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당연히 실효가 된다. 이게 판례죠? 그래서 그 결론, 부동산 매매계약 즉 채권행위에 기초하여 등기, 물권행위까지 되었으나 계약이 실효가 됐을 때, 첫째, 매수인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즉, 저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게 되죠. 이게 처음부터. 따라서 2번, 매도인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하나 더 있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이것도 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그 두 가지 권리 모두 다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따라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3번, 이게 팔아먹은 경우가 생긴다. 얘가 을이 등기가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을 등기도 무효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팔아먹는 경우,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죠. 등기는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다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와 같은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는 보호 받게 되죠. 그 사례 형태로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5번, 매매 등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라.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오른쪽 메뉴에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186조는 등기하라 그랬지 등기 및 인도하라고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관련 판례, 미등기 부동산을 샀어. 그러면 판 사람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산 사람 이름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그런데 아직 등기는 안 했고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만 등록이 돼 있어. 그 말은 이 부동산 산 사람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고 최초 소유자가 있겠지. 그 사람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아라.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죠. 양가로 1번,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이 아니죠. 186조에서 등기하면 권리가 변동된다 그랬지. 플러스 등기를 하고 있어야 권리는 존속한다. 이런 말은 없지요. 그래서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 연장해서 어떤 지문이 나와요?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까지 나오죠.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물권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즉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양가라 3번. 등기해야 되는 거 무지하게 많죠. 다 외워야죠. 근데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반가라 1번 매매교환 증여, 반가라 1번 부동산 매매 이약 완결권. 부동산 매매 이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등기해야지. 4번에 특정유증. 자, 이거 비교해야 될 게 있어야 되죠. 포괄유증은 등기 필요 없죠. 포괄유증은 상속하고 똑같으니까 등기 필요 없습니다. 특정유증은 등기해라. 5번 중요하죠. 이행판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매수인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런 걸 이행판결이라 하죠. 등기해야 되죠. 판결만으로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9번 점유취득시효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11번 공용을 분할 소송 절차에서 소송 중 합의가 성립했거나 조정이 성립했거나 이때도 등기하라. 11개 다 외워주시면 참 좋긴 한데 안 되면 지금 체크해드린 것만이라도 꼭
좀 기억해달라. 등기 필요한 것들. 다음 페이지 187조 등기 필요 없는 거. 일단 조문. 상속 공용기수 판결. 자, 여기서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그랬죠.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이라고 되는데 여기 관습법이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변경, 소멸까지 포함하는 변동의 의미다.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다. 근데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먼저 187조 해석과 관련해서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그죠? 판결, 형성 판결을 의미하고 하나 암기하자. 공유물 분할 판결. 그건 등기 필요 없다. 경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기타, 지금 처음 본 거 이거.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원인행위.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죠.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 을등기 말소하지 않더라도, 갑이 등기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복귀하죠. 등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이따가 볼 거고요.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지상권 따위의 소멸. 근데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가면요, 소멸 청구나 소멸 통고에 의한 소멸이 있죠. 이것도 말소 등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분배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농지 소유권 취득. 분배농지는 국유농지를 일반 국민에게 분양한 거라 그랬죠. 대금을 3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고요. 그 대금을 완납하는 걸 상환 완료라고 하죠. 이렇게 상환을 완료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87조 예외라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꼭 해야 되는 게 있더라. 점유 취득시효. 187조 예외. 그 다음에 이제 등기와 관련된 것들, 등기와 관련된 것들이 쭉 한 7덩어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창설하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 이걸 보존등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오른쪽에 있죠. 이중 보존등기라고.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2개. 그걸 이중 보존등기를 한다. 자, 1번. 일단 우리 대법원은 2개의 등기부가 있을 때 표제부를 먼저 보고 표제부의 경우에는 2개를 비교할 때 등기 선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부동산 현황과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경우만 유효 이렇게 되죠. 표제부로 판단할 수 없다. 사항란으로 가자. 사항란 중에서 갑구,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갑구를 비교해서 등기 명의인이 똑같다. 보존 등기 명의인이 똑같다. 그럼 무조건 선등기. 중요한 게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죠. 2번의 양가로 2번.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뒤에 있는 등기는 무효다. 그래서 3번, 4번. 3번. 갑이 건물을 신축해요. 이걸 팔아요. 그럼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근데 그냥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또 보존 등기를 해요. 그럼 보존 등기가 2개죠. 이게 선이죠. 이거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불러요? 모두 생략 등기. 유효하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그게 첫 번째죠. 갑 건물 신축 미등기 상태에서 을에게 팔았고 을명의로 보존 등기한 상태에서 갑이 또 보존 등기. 그런데 을명의 선보존 등기가 우리 대법원이 할 때 모두 생략 등기라고 유효. 따라서 후등기는 무효 이렇게 되죠. 4번은 갑이 건물을 똑같이 신축했어요. 보존 등기하고 팔았어요. 그럼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근데 이게 보존 등기래요. 그러니까 이게 선, 이게 후 이렇게 되죠. 원인 무효 아니죠? 을등기 무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후 보존 등기가 이건 원시취득자죠. 그죠? 이건 정당한 매수인이죠. 그죠? 후 보존 등기가 원시취득자, 후 보존 등기가 정당한 매수인.
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관계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 이렇게 되죠.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가 원시 취득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후등기가 정당한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되죠. 무효다. 그게 3번 4번이죠. 밑에 판례가 있죠. 자, 요거는 하나의 부동산에 이미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A 토지예요. 소유자가 갑으로 있다가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등기부야. A 토지. 그런데 이게 선인데 또 보존 등기가 하나 더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 등기예요. 이것도. 이렇게 두 개의 등기부가 있는데 그럼 이게 원인 무효가 아니라 이건 무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이 땅을 20년을 정했어요. 그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죠. 자, 이때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등기부는 말소돼야 되죠. 이건 등기부가 아니라 무효예요. 그냥. 이건 그냥 말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병은 일단 이거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읽어볼게요.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보존 등기한 을이 공교롭게도 20년 이상을 점유했어요. 그런데 선등기가 이게 선등기 이거에 모태가 된 이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더란 말이죠. 그럼 이건 무효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말소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된 보존 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고 따라서 이거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이 하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말소되는 거고 여기다 이전 등기해라. 그래야 너는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판례가 이해가 돼요? 안 되면 그냥 말소하셨군요. 이렇게 됩니다. 아니 몰라도 해. 여기까지만. 뭐 여기까지 나오기는 좀 깊이 있게 나오기는 좀 힘들죠. 혹시 몰라서 너무 중요한 게 가등기죠. 예를 들어 부동산 매수인이 이전 등기 조건이 한 3달 뒤에 생겨. 그 사이에 매도인이 팔아먹을 수 있어. 요거 막는 방법이 두 가지죠.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청권순위 보전 가등기하고. 그중에 청권순위 보전 가등기. 장래 발생하는 물건을 변동시키는 청구권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등기. 이게 가등기다. 어떤 걸 가등기할 수 있냐? 동그라미 2번. 대표적인 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또는 정적권 권리.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주겠다. 30에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주겠다.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정지적권부 또는 시기부. 이거 나중에 생기잖아요. 시험에 붙으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성년이 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이거 가등기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 이하 관계권이래. 그 위에 주의. 물권적 청구는 안 된다. 물권적 청구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럼 가등기가 돼 있다. A 토지. 보존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돼 있고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돼 있다. 일단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죠.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요. 그 말은 가등기만 갖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죠. 그게 첫 번째.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두 번째, 가등기는 추정력도 없다. 등기 추정력도 없다. 갑이 팔아먹는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갑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다. 네 번째,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등기만으로는. 이 네 가지. 실체법상 효력 없다. 추정력 없다. 갑의 처분 저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이렇게. 단 두 개는 된다. 가등기 상의 권리를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죠? 가등기미 그 권리를 양도하고 부기등기를 통해서 이전해 줄 수 있다. 이걸 가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가등기. 두 번째로
불법 말소됐다. 이 불법 말소됐다. 회복 등기할 수 있죠. 이때 회복 등기는 누굴 상대로 청구하는가? 말소 당시 소유자. 회복 등기 누굴 상대로 한다고요? 말소 당시 소유권 등기 명의. 그래서 제3자에게 이전이 된 상태에서 불법 말소됐다. 제3자를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해라.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본등기를 했다. 본등기의 순위도 가등기한테로 소급하죠.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한테로 소급해. 본등기 하면 소유권 취득은 본등기한테, 소유권 취득은 본등기한테. 순위가 소급하니까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말소. 그죠? 마지막으로 누굴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 정리.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를 상대로 청구해라. 순위는 소급한다. 제3자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하지만 소유권 취득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네 가지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죠. 그 내용이 6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죠. 본등기 전에 효력 1번 양가로 1, 양가로 2. 다음 페이지 양가로 3. 2번, 3번 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죠. 본등기 후에 효력.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한 때 발생한다. 동그라미 4번에 1번, 2번 주의. 3번에 양가로 1번 여기까지. 3번에 양가로 1번까지. 딱 여기까지가 잘 나오는 거야. 나머지는 조금 깊이 있게 나올 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3번에 양가로 1번까지 딱 체크하시면 돼요. 가등기.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유효 요건이 나오죠. 형식적 유효 요건과 실체적 유효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실체적 유효 요건 동그라미 1번.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는 무효죠. 원칙 무효. 그런데 그 등기가 실체 관계와 일치해. 그럼 서류 위조는 처벌하고 등기는 유효. 2번. 신축 건물 등기부를 건물이 완성이 되기 전에 미리 했어. 근데 나중에 완공된 건물이 그 미리 만들어둔 보존등기 표제부와 일치해. 그럼 유효. 3번 등기 원인이 불일치해. 증여했는데 증여를 숨기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 원인이 매매로 돼 있어. 그래도 등기는 유효. 4번 내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부동산에 등기부를 봤더니 내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 한 번. 또는 내가 진짜 소유자야. 근데 등기는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거 말고 하나 더.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간생략 등기죠.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다. 등기도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놈이 자신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 양도인에게서 최종 양수인으로 막바로 등기가 이전됐다. 이걸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처벌하고 있으나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무효가 아니다. 처벌만 될 뿐 유효하다. 그걸 뭐라 그래요? 사법상 효력이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3번 중간생략 내려면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 합의. 자, 2번 합의가 있으면은요. 반가로 1번 최종 양수인 병이 직접 최초 양도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반가로 2번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한 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병은 대위 청구도 할 수 있죠. 반가로 1, 반가로 2. 3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등기 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4번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갑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3번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다면 직접은 청구 못하고 대위 청구만 할 수 있다. 그죠? 반가로 3번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등기가 됐다.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리고 반가로 2번 제일 중요하죠.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한 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과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즉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양도가 제한된다. 그죠? 채권이죠. 그죠? 양도 제한의 법리 이렇게 부르죠. 판례가
판례가 이렇게 불러요. 채권량도 제한해. 원래 채권은 팔면 통지하면 끝이에요. 채권자가 채권을 팔고 채무자가 통지하면 그걸 끝이야. 그럼 채권을 산 사람이 직접 채무자한테 가서 내놔. 채권 행소가 있어. 그게 채권 양도예요. 그런데 이전 등기 채권은 제한이 있단 말이지. 어떤 제한? 갑의 동의를 받아라. 이걸 채권 양도 제한의 법리 이렇게 불러요. 이게 나중에 취득시효 가면 이 제한의 법리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얘가 매수인이 아니고 취득시효 완성자야. 역시 이전 등기 채권 있죠. 그거 팔 때는 갑의 동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매수인의 이전 등기 채권의 양도와는 달리 점유 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채권 양도에는 채권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갑의 동의가 필요 없다. 결론. 매수인이 이전 등기 채권을 팔 때는 갑의 동의를 받아라. 취득시효 완성자가 이전 등기를 팔 때는 동의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 토지거래허가구에서는 절대로 중간생략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깡그리 무효다. 이렇게 되죠. 밑에 반가로 3번 등기가 무효가 됐다. 재활용하자. 무효 등기의 유용. 안 되는 거 2개 기억하자. 표제부 유용 절대로 안 된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사항난 등기 유용도 무효 등기를 재활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기 전에 등기부에 제3자가 있더라. 그럼 무효 등기 유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양가로 4번 부동산 매수인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런데 부동산 매수인이 점유만 하고 있을 뿐 등기는 안 하고 있어. 요놈.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일단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없죠. 소유권 주장 못하지. 그러니까 매도인 채권자가 설령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내 거다 라고 제3자 이의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점유권은 있죠. 그죠? 두 번째 반가로 2번 잘 나오죠. 얘가 전매를 했어. 점유 넘겨줬어. 갑 등기는 아직 남아있어서 얘가 소유자야. 하지만 등기 의무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단 말이죠. 꼭 기억하셔야 되죠. 반가로 2번 3번 인도받았으니 과실수 취할 수 있다. 4번 의뢰 이전 등기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에서 10년의 소멸시에 걸리지만 을이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를 넘겨줬다. 둘 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기청구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 실체법상 권리 이런 걸 등기 청구권이라 하죠.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이렇게 되죠. 뭐하고 구별하자? 등기 신청권, 등기소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 권리, 등기 절차를 개시하는 절차법상 권리 이렇게 되죠. 자, 등기 청구권은 공동신청에서만 필요하고요. 등기 신청권은 공동신청에서도 필요하고 단독신청에서도 필요하죠.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자, 중요한 게 성질이죠. 채권적인 놈이 있고 물권적인 놈이 있는데 채권적인 놈은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거.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땡땡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설정 등기 청구권,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기 청구권, 환매 특약에 의한 환매권 등기 청구권 다 채권적이죠. 예외 하나,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채권적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관련 판례 1번, 2번은 말씀드렸던 거고요. 주의!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이다.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하지만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
점유를 넘겨줬다.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매수인하고 다르죠? 그거 구별 꼭 하셔야 되죠. 매수인은 자기가 점유하든 점유를 넘겨주든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아. 하지만 취득시 완성자는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점유를 넘겨주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꼭 기억하자. 두 번째, 실체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했다. 물권적이죠. 대표적인 이거죠. 원인행위가 실효가 되었을 때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뭐가 있었죠? 네? 다시 한번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 이렇게만 나와요. 지문에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이라고만 나와요. 그게 뭔지 알아야 돼. 원인행위 실효되었을 때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 뭐가 있어요? 말소 등기 청구권. 또 하나 진정명 회원이 그거 말하는. 그건 물권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자 의리던데 돈을 갚았다.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두 개가 있지. 계약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앞뒤 다 떼고 담보권 소멸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권 이렇게 하면 이것도 물권적 이렇게 돼요. 매매계약 실효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권, 진정명의 회발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이 다 물권적이 됩니다.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3번도 말씀드렸고 4번 나중에 보죠. 취득시 완성 당시 소유자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그 사람이 이전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본등기 추정력이 나와 있죠. 일단 등기가 존재하면 실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힘. 자, 모든 게 다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표제와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고 이렇게 되죠. 자, 추정력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가 물적 범위.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 권리의 적법 추정. 담보권 등기됐다 채권의 존재도 추정. 대리인에 의한 계약 및 등기가 있었다 대리권의 존재 추정. 원인, 매매가 있었다고 추정. 그죠? 경매 절차가 적법했다고 추정.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추정. 농지 전용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췄다고 추정. 농지법에 등기가 돼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물적 범위 이렇게 되죠. 3번 전세권 존속기간 전에 등기가 됐어. 유효 추정력 인정된다.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자, 인적 범위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에 현재 등기 명인이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게 2번의 양가로 2번에 있죠. 다음 페이지 추정력이 깨진 게 쫙 나와 있죠.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됐다. 2번 존재하지 않는 사람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다. 3번 등기 서류가 진정하지 않다. 위조되었다. 4번 등기 기재 자체가 부실등기다. 이건 뭐였었죠? 공유지분이죠. 분자의 합의. 분모를 초과. 이렇게. 5번 말소 등기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있다. 그런데 불법 말소가 증명됐다.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졌다.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뭐라 보존 등기의 추정력 깨지는 거 두 개 일단 기억과 니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현 등기 명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추정. 그런데 현 등기 명의자가 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 소유자는 판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추정력 깨진다. 니은 건물 보존 등기가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다. 이거 토지 보존 등기 명의인과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 그럼 추정력 깨진다. 여기서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는 것은 그 보존 등기 명의는 원시 측자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 보존 등기 명인이 권리를 승계받았음을 증명하게 되면요.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했던 모두 생략 등기라는 거예요. 모두 생략 등기. 추정의 효과. 일단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입증 책임은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해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부수 효과가 있죠. 거기에 1번에 보면 등기 내용을 신뢰했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그냥 믿어요? 서류 조사 다 하고 믿어요? 예? 그냥 등기를 딱 보자마자 믿어? 아니면 계약하는 사람 얼굴 딱 보고 그냥 믿어? 아니죠. 등기 내용을 신뢰했다는 건 조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확인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그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무효라는 걸 전혀 몰랐을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선의 무과실 이렇게 선의 무과실. 양가로 이래서 등기 내용을 신뢰했다라는 신뢰라는 말이 나오면 무과실도 추정된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점유 가면요.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건 무과실 점유가 추정이 안 되는 거고요. 무과실 점유. 이거는 등기 내용에 대한 무과실을 등기 내용. 점유가 아니다. 등기 내용. 반면에 양가로 2번은 등기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죠. 조사했더라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조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과실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조사하지 않은 그럼 과실. 반면에 오른쪽 양가로 3번 맨 위에 거는요. 내용 자체는 어떻게 돼요? 알고 있는 거죠.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가 아니라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내용. 이건 등기부 열람 한번 보잖아요. 그죠? 열람 딱 하면 알잖아. 그러니까 등기 내용 자체는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렇게 되죠. 그렇게 세 가지 부수 효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여기까지가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등기. 거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가 좀 많아. 오지게 많아. 15번 114페이지 114페이지 15번 네. 아니에요? 맞죠? 갑은 을의 사기에 의하여 을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주었다. 그 후 갑은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계약을 취소했다. 아, 그것만 지웠네 또. 아이씨. 아이 병신. 아유 씨. 어우 또라이. 그것만 지웠어. 또 그래야 돼. 계약하고 등기 넘겨줬고 취소했어. 이렇게 돼요. 처음에 그린 그림 그대로 갑을이 계약했어. 을에게 등기했어. 취소했어. 을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갑은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동그라미 1번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동그라미 2번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번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4번 틀렸죠? 을 등기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 복귀. 그래서 4번 틀렸죠. 이렇게 나왔었어요 문제가. 그 다음에 5번 자, 을 등기를 믿고 거래한 병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가 사기 취소라고 돼 있죠. 110조 사망에 뭐가 있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을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지만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된다. 110조 사망 이렇게 되겠죠. 4번이 틀렸죠. 자, 16번, 1번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는데 토지 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됐다. 그러면은 수용 주체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용징수. 언제? 수용 개시일이라고 돼 있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뭐 처음 본 적도 없으니까. 뭐 다른 데서는 혹시 공법에서는 봤나 모르겠네. 민법에서는 거의 안 나오죠. 그럼 1번은 잘 몰라? 그럼 2, 3, 4, 5번을 보면 돼요. 2번. 건물 신축.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 틀렸고요. 경매죠. 매각 허가 결정 시간이 아니라 매각 대금 완납한 때. 틀렸죠? 4번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사가지고 을 앞으로 보존 등기 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거를? 모두 생성 등기. 유효라 그랬죠.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4번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매수인이 이겼어.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어. 그래도 등기를 해야 되죠. 판결만으로는
우리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거 이행 판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틀렸네. 그 1번이 옳은 지문이겠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17번. 건물 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로 합의 이렇게 돼 있죠. 자, 원래 건물 신축 계약을 하게 되면요. 그 신축한 건물 누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해요? 신축한 자죠. 이때 만약에 건축주가 직접 신축을 했다면 갑이겠지만 건축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게 뭐예요? 신축 건물 도급 계약이죠. 건축주가 도급인이지 건축회사가 수급인이에요. 이때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신축한 자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죠. 건축주. 예? 도급인이 원시 취득하는 거야. 그래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급인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신축한 자가 누구? 건축주. 그런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하면 수급인이 원시 취득하죠. 예? 유치권에서 받잖아.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을 했다면 수급인이 원시 취득. 따라서 수급인은 적어도 자기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그랬었죠. 근데 세 번째.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했지만 처음에 도급 계약을 할 때 건물을 도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합의. 그럼 다시 도급인이 원시 취득. 그게 1번이죠. 건물 도급 계약에서 두 번째 줄이 보니까 뭐라고 되죠?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했다고 돼 있죠. 그럼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합의를 봤어. 도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그럼 그 도급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단계가 3단계예요. 원칙 도급인,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 수급인. 근데 이 경우에도 합의했어 도급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2번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되어 있죠. 형성 판결이죠. 등기 필요 없다. 3번은 이행을 구하는 원고 승소 판결. 그 이행 판결이죠. 등기해야 되죠. 2번이 틀렸죠. 3번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돼서 그 지분을 취득했어. 구분 소유적 공유가 뭐죠? 이런 거죠. 땅이 하나 있는데 갑과 을이 등기로 공유가 돼 있어. 그럼 지분이 등기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갔더니 가운데를 딱 구별해가지고 왼쪽은 갑이 단독, 오른쪽은 을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런 걸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공유 지분이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요거를 경락받았어. 그럼 보통요, 그 경매 물건에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이라는 게 표시가 돼요. 보통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법원은 감정인들에게 평가하라 그러죠. 그래서 감정인들이 가본단 말이죠. 가보면 감정인들이 이제 써놔.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 이렇게. 따라서 그걸 경락받은 사람은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을 그대로 승계 취득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번 혼동은 민법 191조라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이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 필요 없다.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틀린 거 2번. 18번 역시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1번 갑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 네 글자로 이행 판결. 등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이중 등기라고 돼 있죠.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요, 등기법상 1부동산 1등기부 원칙이 있죠. 그거에 반하는 등기에 의해서는 등기부 즉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2번이죠. 틀렸고요. 3번 갑이 건물 신축 을에게 양도 을명의로 보존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유효. 공용지수 등기 유효하지 않는다. 5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한 후 계약이 해제. 근데 말소 등기 전에 을이 선의의 병에게 매도. 자, 아까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고 해제가 됐습니다. 을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그 전에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자,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요, 보호되는 제3자가 두 그룹이 있다 그랬죠?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거래한 병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 병 선의, 이렇게 되죠. 그죠?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보호되는 제3자 두 종류. 해제 전 제3자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 선의만. 그러니까 5번에 보면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말소 등기 전 선의의 병, 이렇게 돼 있죠. 보호되겠지 얘는. 따라서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19번 1번 을의 건물에 대하여 갑의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후 그 본등기 전에 을이 병에게 팔았다 이렇게 됐죠. 자,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의 가등기 병에게 팔았다. 얘는 누구에게 본등기 청구해라? 을에게. 본등기 청구 누구한테 하라고요? 을에게.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인. 틀렸죠? 19번에 1번 틀렸네. 이렇게 나와요.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인. 이렇게. 을에게 해야죠. 이번에 토지포락은 토지가 물에 잠기는 거죠. 영원히 잠기는 겁니다. 그럼 토지 소유권 소멸하죠? 법률행위 아니지?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소멸한다. 3번 저당권의 객체인 목조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럼 저당권 소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건물을 새로 지어. 그럼 저당권 부활해요? 부활하지 않죠. 따라서 구 건물을 객체로 했던 소유권과 저당권은 완전히 사라지고요. 신건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4번은 채권행위에는 무효인이 있으나 물권행위에는 무효인이 없는 경우 지금 이거죠. 계약 채권행위, 등기 물권행위, 채권행위가 실효. 그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문이 이렇게도 나와.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이렇게도 나와. 예? 그래서 민법은 짜증이 나. 두 눈 뜨고 코베개 있는 게 민법이에요. 아는데도 몰라. 조금 이상하죠? 아는데도 몰라. 아는데도 모르잖아. 우리 알잖아요. 계약하고 등기 넘겨줬고 계약이 실효. 그럼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 복귀 알지? 근데 말을 이렇게 바꿔. 채권행위는 무효인이 있으나 물권행위는 무효인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야. 똑같은 말입니다. 이때 원래 물권자가 누구야? 매도인. 그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 두 개, 말소 등기 청구권, 진정, 명의회복한 이전 등기 청구권.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 아시겠죠? 채권행위 계약, 물권행위 등기, 채권행위 무효.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머릿속에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민법이 그래서 짜증나. 설명 안 들으면 4번 가지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죠. 5번 지상권이나 지역권은요. 물권 중에서 유일하게 소멸시효 20년에 걸려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다시 한번요. 물권 중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 두 개. 몇 년에 소멸시효? 20년. 일단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1번이 틀렸고요. 자, 20번부터는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 필요 없는 거. 20번은 연결이 잘못된 거. 1번 부동산 물권의 폭이라고 돼 있죠. 법률행위. 물권의 폭이 법률행위. 따라서 말소 등기해야 되겠죠. 자, 2번 무슨 권 소멸 청구, 무슨 권 소멸 통고. 말소 등기 필요 없다. 3번 소멸시효. 말소 등기 필요 좀 전에 봤잖아. 지상권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고. 그거 틀렸지? 등기 불효 그래야지. 누구야? 해야 된다고 하시더니 들렸어. 좀 전에 귀에. 4번 취득시효. 등기해야 되죠. 포괄유증 상속하고 똑같죠? 등기 필요 없다.
21번에 1번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데 예전에 조금 세밀하게 나온 적이 있죠. 갑이 부동산을 출자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 이 부동산이 언제 재단법인 소유가 되느냐? 우리 민법 48조,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재단법인이 설립된 때. 재단법인은 언제 설립돼요? 등기한 때. 재단법인 등기한 때. 이 건물은 등기 없이도 재단법인 소유. 그래서 재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는 등기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다. 네?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시에 출연재산의 귀속 등기 필요 없다. 그런데 이 재단법인이 제3자에게 이게 내 거다라고 주장하려면 등기하라가 판례예요. 그래서 재단법인과 관련해서는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는 등기 불요. 네? 지금 1번 건물이 재단법인 소유가 되려면 등기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 필요. 이렇게 돼요. 재단법인과 제3자 사이에 이렇게 나오면 등기 필요. 이렇게 돼요. 네? 구별되세요? 간단히 하시면 돼요. 2번은 이행 판결이죠. 등기해야 되죠. 2번이 답이지. 3번 소멸 통고 말소 등기 필요 없죠. 4번 원인행위 실효한 물권의 복귀 등기 필요 없지요. 5번 소멸 청구 등기 필요 없지요. 등기해야 되는 거 2번. 22번 등기가 필요한 거. 1번은 공유물 분할 판결 확정이죠. 등기 필요 없지요. 근데 2번은 조정이 성립됐죠. 등기 필요하죠. 그렇게 키워드로 빡빡 찾는 거예요. 3번에 상속, 4번에 경매, 5번에 공용수용 다 등기 필요 없고요. 23번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거. 1번 건물 완공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 없이 변동이 일어난 경우가 아닌 거니까 등기 필요한 것 고르라. 1번 등기 필요 없고요. 2번 상속 필요 없고요. 3번 경매도 필요 없지요. 그죠? 자, 4번 채무담보로 자신의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둔 채무자가 돈을 갚아요. 말소 등기 필요 없지요. 말소 등기 없이. 답은 5번이죠. 이행 판결. 자, 오른쪽에 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23번의 답은 5번이고요. 24번의 답은 3번입니다. 밑에 해설은 괜찮은데 답이. 자, 24번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사가지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아직 그런 소유권을 취득하지, 갑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요? 24번 을로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을이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이렇게 되죠. 근데 등기 서류는 넘겨받았지만 아직 등기는 안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죠. 동그라미 1번 갑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죠.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에 걸리지. 근데 2번 갑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에 걸리지 않지요. 3번 갑이 점유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전매를 통해 넘겨줬다 하더라도 역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3번 틀렸죠. 4번 갑이 점유하고 있다.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 승계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은 을의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5번 서류 다 남겨줬어. 그죠? 그런데 얘가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기 안 하고 민기적거리다가 등기하라고 했더니 등기 서류가 3달이 지날 때 다시 떼오래. 그럼 갑은 을을 찾아가서 다시 서류 달라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이 10년 동안 등기 서류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을은 이전 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야, 지난번에 서류 다 줬잖아. 이따위 소리 못한다. 갑이 달라 그러면 달랄 때마다 넘겨줘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되겠죠.
25번 1990년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는 이전받지 아니한 채 인도받고 점유 사용하다가 2003년 병이 을로부터 등기 없이 인도받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이전됐는데 점유하다가 점유만 넘겨줬고 등기는 여전히 누구한테? 갑에게 있는 상황이죠. 등기는 여전히 그런 상황이에요. 몇 년이나 지났어? 벌써 40년이 지났네. 그죠? 이제 이런 게 취득시효까지 연결이 되면 아주 개짜증나죠. 다행히 날짜까지는 안 나왔어요. 기억 을의 갑에 대한 이전의 조건 소멸했다 안 했다? 소멸시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잖아.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점유에다 점을 넘겨줬잖아. 그러니까 을의 이전의 조건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았죠. 니은도 마찬가지죠. 을병 사이로 따지면 얘가 매수인이잖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의 을에 대한 이전의 조건은 소멸하지 않았다지요. 자, 디귿. 만약에 정이 을의 점유를 침탈. 을이 점유를 넘겨준 게 아니고요. 침탈. 우리 대법원은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및 점유를 스스로 넘겨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디귿은 침탈당했죠. 그럼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침탈당했을 때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스스로 점유를 넘겨준 경우 두 가지 걸리지 않는다. 침탈당했을 때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이렇게. 자, 리얼 2018년 4월 무가 병의 점유를 침탈. 자, 2018년 4월 무가 병의 점유를 침탈. 그러면 병은 점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언제까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그죠? 근데 18년 4월이니까 결국 19년 4월까지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침탈 당한 날부터 1년이 지났으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옳은 거 기억 니은 2개. 26번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 토지를 을에게 팔았다. 을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인도받았지만 등기하지 않고 있다. 아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 자, 동그라미 1번 미등기자인 을이 병에게 매도 인도.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이나 매수인 을의 승계인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들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안 된다. 2번 을이 토지를 인도받아 10년이 경과했다. 역시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요. 따라서 갑은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3번 제3자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 자, 갑소유 땅을요 을이 샀는데요 얘 아직 등기 안 했어요. 그럼 토지 소유권 없죠. 그러니까 무단 건물 신축한 자에 대해서 을이 직접 토지 소유권에 기초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죠. 갑을 대위해야지. 그죠? 3번 틀렸죠? 갑을 대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답. 그죠? 다시 한번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이나 매수인 을이 승긴 병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5번 제3자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정에게 임대. 병이 무단 신축 정에게 임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갑은 임차인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못해. 그죠? 퇴거 청구는 할 수 있죠.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해야죠. 누가? 현재 소유자 갑이. 토지 소유자 갑이. 그래서 갑은 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정에게는 못해. 정에게는 뭐 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갑은요, 병에게는 퇴거 청구 못하고 철거 청구하는 거고요. 정에게는 철거 청구 못하고 퇴거 청구하는 거고. 그렇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아실 거야. 정리 다 되셨겠지. 예? 26번에 4번이 옳은 질문이 됩니다. 27번부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